닥터들의 유익한 정보. 맛깔난 이야기. 놓치면 후회하는 닥터들의 맛있는 수다. 네, 이인영입니다. 심도 있고 재미있는 의학 정보를 맛깔나게 풀어드리는 닥터들의 맛있는 수다 시즌 4. 오늘도 우리 동네 주치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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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혈관 나이가 젊다고 생각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김용태입니다. 네, 무겁고 저리는 다리의 한방 건강을 알려드릴 한의사 윤미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다리 건강을 책임질 혈관외과 전문의 장성광입니다. 네, 오늘 이분들과 함께할 오늘의 주제는 다리 건강의 빨간불 하지 정맥류. 네,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이렇게 옷이 가벼워지니까 마음도 가벼워지는데 이 반대인 분들이 계시대요. 하지 정맥류인 분들은 옷이 가벼워지면서 노출이 되니까 걱정이 많으시다고 그러네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혹시 혈관이 확장되거나 울퉁불퉁 튀어나와 이 더위에도 얇거나 짧은 옷을 못 입고 계십니까? 혹은 쉽게 다리가 붓거나 저리다면 당신도 하지 정맥류? 심평원의 통계에 따르면 하지 정맥류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3년 약 15만 명에서 2017년에는 약 17만 7천 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 특히 중장년층 여성 환자에게 발생률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신만 몰랐던 하지정맥류 이야기 지금부터 마수다에서 펼쳐집니다. 네, 사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심해야 될 질병이 여러 가지 있지만 하지정맥류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직 그렇지만 이건 내일 아니야, 남의 일이지 이러면서 안심하시는 분 계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정맥류가 어떤 질병인지 장성광 원장님께 설명 부탁드려 볼게요. 네, 흔히 다리에 힘줄이 불룩불룩 우들두들 튀어나왔다라고 말씀하시는 하지정맥류라는 것은 사실은 힘줄이 아니고 피부 밑에 있는 정맥 혈관이 붉어지고 팽창되고 꾸불꾸불하게 튀어나온 걸 말하는 혈관 질환인데요. 일종의 혈관이 변형된 혈관 변형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다리 정맥 혈관에 혈액순환에 장애를 주는 일종의 혈관 질환입니다. 이 정맥류라는 병이 어떤 병이냐 하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사람 다리에 있는 정맥 혈관은 피가 한쪽으로만 흐르게 되어 있는 일방통행성 배관이다, 혈관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정맥 혈관 내에 밸브, 판막이 있어서 피의 흐름을 한쪽으로만 교통정리가 다리에서 몸통으로 피가 올라오게끔만 정리가 되어 있는 혈관인데 이 혈관 안에 있는 밸브, 판막이 고장나면서 다리의 피가 몸으로 거꾸로 역류를 하고 있는 거죠. 중력 방향으로.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몸통의 피가 다리로 쏠리게 되고 다리 정맥 입장에서는 쏠리는 피에 의해 가지고 풍선에 바람 집어넣듯이 혈관이 불룩불룩 붉어져서 결국 늘어나서 우들우들하게 되는 것. 이걸 하지정맥류라고 합니다. 그러면 네. 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혈액 순환이 안 돼서 혈관이 붉어지는 그런 거기 때문에 단순히 붉어져서 혈관이 막혔다는 그런 게 아니고 혈액 역류로 하는 혈관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혈관이 젊다고 얘기하셨죠?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결론은 본인은 노화가 안 됐다 이런 얘기신 거죠? 혹시 원인이 있을까요? 네, 지금 김종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화도 한 원인 중에 됩니다. 그러면 나이 든 사람이라고 다 정맥류가 생기느냐는 또 아니겠죠. 그래서 정맥류란 아까 말한 정맥류가 왜 생겼나라는 기전, 즉 정맥혈관이 고장난 기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럼 정맥 내 판막이 왜 고장나느냐, 고장의 원인이 뭐냐라고 봤을 때 원인이라고 할 만한 건 아직 뚜렷이 뭐라고 딱 붙여본 적이 없고 정맥류를 유발시키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더라. 그 중에 이제 제일 강하고 흔히 얘기하는 게 유감스럽게도 유전성 요인이 있습니다. 체질적인 면, 집안 내력 같은 그런 유전성 요인이 대략 환자들의 20에서 50% 정도에서 유전성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아까 나이나 이런 거보다도 성별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여자분들이 남자보다 약 2배 내지 3배 정도의 정맥류 발생 비율이 높은데요.
이는 여성 호르몬의 영향이 아닐까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여성 호르몬이 정맥 혈관의 탄력을 떨어뜨리고 정맥 혈관 내 판막을 약하게 만드는 성향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남자에 비해 여자분들이 정맥류 유발이 발생 비율이 더 높은 그런 성별 비율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종태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물론 뭐 나이 먹으면 피부만 탄력을 잃는 게 아니라 혈관도 탄력을 떨어지니까 그런 노화에 의한 것도 있고 그 외에 우리가 이제 흔히들 밖에서 얘기하는 그거 오래 서 있어서 그래 어째서 직업적 외적인 요인이죠. 장기간 서 있는 것도 하나의 정맥류를 유발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가 있으면서 심지어는 내적인 요인, 내가 내과적인 질환, 특히 심장이나 내분비계나 간, 여자분들 같은 거 유방, 자국 이런 쪽에 내분비계통과 연관 있는 내과 질환이 있는 경우도 이 또한 하나의 하지정맥류를 유발 및 악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느 하나가 원인이라고 할 때 얘 때문에 얘가 생겼어라는 하나의 원인보다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하나의 정맥류 유발 요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치료 방법도 또 있겠죠? 정맥류 치료는 정맥류 아까 제가 혈관이 고장났다는 표현을 썼죠. 예. 말 그대로 정맥류 치료 방법은 고장난 혈관에 대한 치료 자체가 뭐 먹는 약의 효과나 주사로의 약 효과가 아니라 실질적인 물리적인 치료를 들어가는데 그 치료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겁니다. 굵고 큰 혈관들은 물리적으로 직접 수술을 하는 수술적인 방법, 수술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못하는 가늘고 얇고 피부석에 처박혀 있는 잔혈관들은 그 혈관에 화학적으로 약물을 주사로 집어넣어서 주사약으로 혈관을 경화시키는, 쉽게 얘기하면 주사약이 혈관에 안에서 혈관을 지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거 말고 요즘은 여러 의학기구가 나와서 환자분들이나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뭐 레이저를 이용한 수술 방법, 그 다음에 고주파를 이용해서 혈관을 폐쇄시키는 방법, 심지어는 요즘은 늘어난 혈관을 혈관 안에 화학적인 본드를 집어넣어서 혈관을 이렇게 붙여서 쪼그라뜨리는 수술 방법도 있을 정도로 정맥류의 범위와 정도에 따라 다양한 수술 방법과 치료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물리적으로 혈관을 수리하는 수술, 주사로 치료, 화학적으로 주사로 치료하는 경화요법 두 가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다리에 혈액순환이 안 돼서 다리가 저리고 지나고 이런 거에 대한 증상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정맥 혈액 순환제, 속칭 정맥류 약이라고 하는 약물요법으로 증상을 좀 호전시켜주는 대증요법도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한방에서는 이 하지 정맥류에 대한 치료 방법이 있나요? 예, 우리 합리학에서는 고전에서 살펴보면은 이런 하지 정맥류와 아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근류, 이제 근육 근자에 혹류자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근육이 튀어나온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된 그런 문헌들도 있고 또 비증, 뭐 다리가 저리고 무겁고 뗀뗀하고 뭐 이런 느낌들을 표현한 비증이라는 것도 있고 뭐 정맥 노창이다 이렇게 해서 정맥이 바깥으로 튀어나온 것 같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헌들에서 이러한 하지 정맥류의 치료법들을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치료법들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침, 또 부항, 특히 좀 피를 빼는 부항들도 상당히 많이 응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하지 정맥류의 약간 튀어나온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침과 뭐 피 빼는 부항들이 상당히 우리도 좀 많이 응용을 하고 있고요. 또 어느 정도는 좀 깊은 치료가 들어가고 체질 개선이 필요하신 분들은 한약이 들어가서 그런 여러 가지 원인에 따라서 치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약을 같이 써서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한의학적인 치료와 이제 우리 그 외과적인 치료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뭐 자세히 들어봤고 두 분의 의견을 충분히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해하시고 이제 본인에 맞게 잘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렇다면 하지 정맥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시청자분과 함께 저희가 OX 문제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문제는 장성광 원장님께서 내주시겠습니다. 쉽게 내주실 거죠? 예, 제가 오늘 이제 문제로 낼 문제들은 저희가 일선 현장에서 환자들이 속칭 일반인들이 궁금해하거나 오해하는 점을 문제로 낼 텐데요.
우리 원장님들께는 문제가 너무 쉬울 것 같아서 이게 문제라고 불릴 수 있을지 내심 불안하긴 합니다만 일단은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내주시죠. 자, 그럼 문제를 내드릴게요. 일단 하지 정맥류는 다리에 생기는 혈관 질환인데 이건 다리를 너무 많이 써서 다리에 무리가 가서 생기는 병이다. 즉 다리를 너무 많이 써서 다리에 무리가 가서 생기는 병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세요. 문제 쉽다니까요. 아, 네, 모두 맞히신 거네요. 네. 네. 이게 보통 우리가 다리가 아프다, 불편하다 그러면 다리가 무리해서 아프거나 다리를 많이 쓰면은 즉 속칭 다리가 혹사하다 그러면 다리가 힘들어 하겠죠. 그런데 하지정맥류가 생기는 혈관은 혹사당하는 조직이 아니고 다리를 너무 안 쓰면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 다리에 있는 근육들, 특히 종아리, 장단지 근육은 다리의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순환 펌프 역할을 하는 중요한 근육이고 그래서 심지어는 제2의 심장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다리 혈액순환에 관여를 하는 중요한 근육입니다. 따라서 다리를 쓰고 활동을 해서 다리 근육, 특히 종아리 근육을 많이 활동을 해줘야 다리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다리에 피가 쏠려서 고여있는 게 아니라 퍼올리는 순환펌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맥류 입장에서는 하체 운동, 다리 운동, 걷기 운동 같은 다리 활동, 다리 근육 활동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되고 정맥류 예방을 주고 실제로 정맥류가 많이 생기는 환자들의 직업군을 보면 장시간 오래 서 계신다거나 장시간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한테 정맥류가 많이 생길 정도로 오히려 다리를 안 쓰는 게 정맥류에 해롭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는요. 그 운동의 강도는 상관이 없나요? 그냥 편하게 걷기만 해도 되나요? 그럼 일단은 제일 큰 건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죠. 내가 근력이 약하고 평소에 운동 안 하던 사람이 정맥류 싸돌아댕기라 그래서 걷기 운동하라 그래서 갑자기 해서 다리 혈액순환 촉진시키겠다고 안 쓰던 근육을 갑자기 운동해서 근육을 혹사시키면 근육이 혹사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겠죠. 결국은 모든 운동은 본인의 체력량과 운동량에 맞게 충분한 워밍업과 체력에 맞게 들어가는 데인데 어느 정도까지는 심하고 어디는 아니다라고 절대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저희가 정맥류 예방 차원이나 또는 정맥류 증상 완화 차원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30분에서 다리 상황에 맞게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걷기 운동, 산책 정도나 가벼운 조깅은 하십시오. 우리 소장님도 하시는겠지 모르겠지만 우리 특히 그 중년 여성분들 걷기 운동하세요 그러면 양쪽에 물병 들고 파워워킹을 막 하시는데 그렇게까지는 필요가 없고 산책 정도로 편하게 하시다가 본인이 나는 이 정도가 아니고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러면 개인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체력에 맞춘 적정한 다리 운동은 하지 정맥류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럼 다른 문제를 하나 또 좀 내보겠습니다. 일반인들이 많이 저희한테 문의하는 것 중에 하고 많이 혼동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하지 정맥류는 수술하고 치료해도 또 재발되더라. 제발 된다 안 된다? 예, 저희가 오해했다는 수술한 거죠? 정맥류는 또 재발이 된다면 O, 안 된다면 X. 예, 정답은 X입니다. 자, 이 O라는 답이 우리 윤미나 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재발의 개념이 문제가 되는데요. 저희가 정맥류 치료를 할 때는 이 많은 혈관들 중에 요 2개가 고장 나 있으면 요번엔 요것만 수리를 합니다. 요것만 치료를 해요. 나머지 혈관들이 지금은 고장 나 있지 않은데 향후 세월이 지나면서 나도 그리고 또 고장 나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이거는 재발이 아니고 수리한 혈관이 또 고장 나는 게 재발이고 신생 정맥류, 새로운 정맥류가 또 생기는 거죠. 근데 환자들이 볼 때는 다리에 혈관이 붉어진 거 가서 치료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혈관이 또 붉어지더라.
예, 다리의 혈관이 한두 개가 아니죠. 예, 그래서 재발하고는 개념이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맥류는 제대로 아까 제가 혈액순환을 바로잡는다고 했는 치료를 제대로 받으면 재발은 없으나 유감스럽게도 체질적인 면, 유전적인 면이라고 아까 요인에서 말씀드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맥류가 생긴 사람은 새로운 정맥류가 또 생길 위험성은 일반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높습니다. 네, 하지 정맥류에 대한 오해 또는 진실에 대해서 문제 풀어봤습니다. 시청자분들도 궁금한 게 있으신가 봐요. 시청자분들의 궁금증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경비 일을 하기 때문에 집에 오면 다리가 무겁고 부어요. 그러면은 부인이 혈액순환에 좋다며 족욕을 준비해 주는데 하고 나면 피로가 풀리는 기분입니다. 그런데 족욕이 하지 정맥류에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정말인가요? 족욕이 하지 정맥류에 좋으냐라기보다는 족욕은 따뜻한 족욕은 다리의 혈액 순환을 촉진시켜서 다리 근육을 풀어주고 다리에 그동안 활동했던 노폐물이라든가 우리 흔히 근육의 젖산이 축적이 된다고 하죠. 그런 혈액 순환 개념에서는 도움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따뜻한 물이라는 게 애매한 거죠. 너무 뜨거운 물인 경우에는 혈관이 지나치게 확장되거나 피부 혈관을 확장시키다 보면 정맥류, 아까 말한 혈관이 늘어나는 거라 그랬죠. 그다음에 저희가 족욕이나 반신욕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앉아서 하거나 누워서 하는데 밑에 혈관을 확장시키고 앉아 있으면 다리에 피가 더 쏠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피가 쏠리는 것보다 혈관을 확장시켜서 또 뜨거우니까 동맥혈까지 쏠리게 되면 안 좋게서 족욕이나 반신욕을 하실 때 앉아서 족욕을 하실 때 가만 계시지만 말고 발목을 이렇게 발목 운동을 해주시면 발목을 올렸다 내렸다 하게 되면 다리 종아리에 있는 근육들을 쓰겠죠. 예, 펌핑이 됩니다. 혈액순환이 돼서 가만히 쏠리고 있는 것보다 발목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고 저도 환자들한테 족욕이나 많이 불편하고 힘들면 족욕이나 반신욕 하세요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정맥류는 중년 이상의 고령층에 이게 많이 되는데 그 부분들은 다리가 아프다고 하는 게 정맥류뿐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미 다리가 많이 불편하신 분이라서 도움이 됩니다. 네, 한의학적으로는 혹시 도움되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글쎄 뭐 지금까지 장성광 원장님께서 계속 운동하는 방법들 또 뭐 족욕, 반신욕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일단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하지 정맥류뿐만이 아니고 다리 쪽에 순환장애로 인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많으시고 뭐 무릎이니 발목이니 다 퇴행성들이 많이 와 있으셔서 이런 분들한테는 저는 기체조 중에서도 이제 한 2가지 정도 좀 많이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특히 이제 처음에 추천드리는 게 저는 발끝 부딪히기. 바로 누우신 상태에서 아니면 앉아 있는 상태에서 발 뒤꿈치는 딱 붙이고 앞에만 이렇게 때려주시는 거. 이것이 어느 정도는 하체 쪽 기혈순환도 도와주고 또 우리 한방에서는 수승화강 상태가 돼야지 우리 몸이 기본적인 건강을 유지한다. 이게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머리 쪽에 있는 열을 내리고 다리 쪽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건강 유지에 상당히 좋다고 한 가지 추천을 많이 드리는 편이고 또 이제 2번째로 추천을 많이 드리는 게 모관 운동이에요. 모관 운동은 땅에 이렇게 누우신 상태에서 팔다리를 직각으로 이렇게 올리시고 이제 강하게 흔들어 주시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면 아무래도 하체 쪽 또 팔다리 쪽 순환 개선에도 아주 효과가 좋고 또 하지 정맥류 자체도 어느 정도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이렇게 처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도 어느 정도 개선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2번째 질문 한번 보실까요? 저는 하지 정맥류 초기예요. 그런데 제 삶의 낙 중 하나가 등산이거든요. 산에 올라 시원한 공기나 새의 지저귀임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그런데 요즘 하산할 때 다리에 쥐가 나거나 경련이 심해져요. 그렇다고 제가 등산을 포기할 수는 없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죠? 요게 조금 전에 질문하셨던 분하고 좀 내용이 비슷한 결론을 도달할지도 모르겠는데 원장님. 지금 문의 주신 분 같은 경우는 등산이 낙이라 등산은 꼭 해야 되겠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가벼운 약수터나 둘레길만 가고 심한 건 하지 말아라 그랬다. 그러면 하지정맥류는 아까 우리 윤미나 원장님이 말씀하신 솔직히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다리 못 쓰거나 하는 병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환자들한테 말씀드리기를 당신이 모든 걸 포기하고 매달릴 병까지는 아니다라고까지 솔직히 얘기는 합니다. 다만 정맥류는 그런 생명과 직관된 병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등산을 하시긴 하시되 그냥 하면 당신 고생하고 힘드니까 보조기를 착용하고 등산을 하십시오라는 의미의 정맥류형 압박 스타킹 착용을 하고 등산을 하시면 본인이 원하는 등산과 그냥 하는 것보다는 다리 혈액순환도 개선되고 나름대로 정맥류를 어느 정도 좀 예방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모르면 몰라도 압박 스타킹이라는 걸 신고 등산을 해보시면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등산하시다가 모래주머니 떼고 등산하시는 것 같으실 겁니다. 그만큼 편하시다는 건가요? 예, 다리가 많이 가벼워지실 거예요.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네. 닥터들의 맛있는 수다 시즌4. 오늘 다리의 건강 적신호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 요 시청자분들께서 좀 더 기억에 남으실 수 있는 아주 짤막한 명심해야 될 것들을 말씀해 주시죠. 장성영 원장님부터 해주시겠어요? 네, 정맥류 치료가 급한 병은 아닙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치료하셔야 될 병입니다. 예, 정맥류 꾸준한 치료와 또 아까 제가 추천드렸던 2가지 운동, 발끝 부딪히기, 모관 운동 아주 좋으시니까 꼭 해보시기를 권장하겠습니다. 네, 다리는 제2의 심장입니다. 다리에도 신경 써주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다리의 혈관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세요. 강북구에 사는 만 24세에서 62세 주민이라면 누구나 강북구 보건소 대사증후군 검진센터에서 혈압, 혈당 및 체성분 검사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901-7788번으로 문의하세요. 한방진료를 원하시나요? 강북구 보건소 한방진료실에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무료로 한방진료를 해드립니다. 예약을 원하신다면 901-7729번을 눌러주세요. 강북구민 건강관리센터는 5세에서 10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전문 강사가 진행하는 어린이 건강체험관 튼튼 탐험나라를 운영합니다. 어린이들의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위한 이 프로그램은 한 달 전 사전 예약으로 이루어집니다. 혹시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라면 현금처럼 쓰는 시민 건강 포인트를 모아보세요. 참여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거나 만성질환 표준화 교육을 받아도 포인트가 팍팍 쌓입니다. 환자들은 그 포인트로 필수 검사나 예방접종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